어린이집은 공짜로 보내는 거 아닌가요?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전면 시행,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막상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돈을 내라고 합니다. 돈 얘기를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돈 이야기 오늘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왜 돈이 훨씬 많이 드는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없는지까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무상보육의 진짜 범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은 모든 것이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기본 보육료예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오늘 내용이 전부 이해가 됩니다. 아이가 먹고 자고 기본 수업을 듣는 비용은 100% 국가가 지급합니다. 매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결제하라는 알림톡이 오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카드 거래 영수증에는 보육료가 있지만 실제로 카드 대금을 납부할 때는 0원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24개월 미만 부모님들은 부모급여를 받고 계시죠. 만 0세반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정부는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료를 먼저 지급하고 남은 차액만 부모님 통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만 1세반은 기본 보육료가 부모급여와 비슷해서 입금되는 돈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만 2세반이 되면 부모가 보육료를 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기본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해주셔야 국가가 어린이집으로 대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마다 카드를 발급받기도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자녀분들 보육료 모두 결제가 가능합니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필요 경비의 정책. 그럼 도대체 매달 어린이집 계좌로 보내는 돈은 뭘까요? 바로 필요 경비입니다. 필요 경비는요, 어린이집이 마음대로 정하는 돈이 아니고요. 시, 군, 자치구에서 매년 항목과 상한 금액을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통제를 좀 많이 받는 편이라 비교적 저렴합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공립보다는 높은 금액을 책정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필요 경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도 해요. 중요한 건 필요 경비 항목들은 원래 선택사항이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꼭 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인 필요 경비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입학금, 행사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입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입학금은 원복, 체육복, 어린이집 가방, 도시락통, 출석 태그 등을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입학할 때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단체 구입이라서 안 사겠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행사비는 입학, 졸업식, 생일잔치, 어린이날 행사, 재롱잔치, 성탄절 행사 등 어린이집에서 하는 이벤트에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1년 행사비를 미리 학년 초에 내는 거니까 행사하는 날은 웬만하면 결석하지 않는 게 좋겠죠. 특별활동비,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하는 영어, 체육, 음악 이런 수업비고요. 영유아 보육법 지침상 생후 18개월 이상의 아이들부터 부모가 동의하고 신청한 경우에만 참여시킬 수 있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만 2세반부터 특별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특별활동 안 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영어 수업, 체육 수업 듣는데 혼자 담임교사와 별도로 보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 수업료를 참여하는 아이들이 나눠서 내면 어린이집이 그 금액을 취합해서 업체에 결제를 해주는 형식입니다. 결석하면 특별활동비 환불받을 수 있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월 단위 계약이라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입소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활동 많이 하면 좋은 어린이집인가요? 이건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만 2세 아이들 14명이 모여서 30분 동안 영어 수업을 듣는다면 우리 아이가 교사와 1대1로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2분도 채 안 돼요. 영유아기 특별활동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경험하는 정도지 엄청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특별활동을 과하게 많이 하는 어린이집은 피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30분 동안 영어를 듣는 것보다 자유놀이를 충분히 하는 것이 발달에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원에서 직접 진행하는 탄소 중립, 오감놀이, 생태활동, 책놀이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은 담임 선생님께서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현장학습비, 체험학습이나 견학을 갈 때 입장료와 버스 대절비입니다. 여기도 질문 하나. 현장학습 안 가면 돈 안 내도 되나요? 만약 아이가 아파서 견학에 빠졌거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다면 비용을 낼 필요가 없죠. 만 0세에서 1세는 안전 문제로 현장학습을 잘 가지 않고 보통 만 2세부터 가는데요. 버스 타고 멀리 가는 게 우려되신다면 그날은 가정보육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부 기업은 직장 어린이집이나 협약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필요 경비까지 지원을 해주기도 해요. 이 경우에는 부모 부담금이 0원이 되거나 차액만 내면 되니까 회사 복지 항목을 꼭 확인하시고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활동비나 도서 구입비 같은 교육비 항목은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에 어린이집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서 세금 환급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몇만 원 그냥 놓칠 수 있어요. 유치원으로 넘어가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린이집은 아침 7시 30분에 와서 저녁 7시 30분까지 있어도 추가 비용 없죠. 유치원의 교육 과정은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운영되는데요. 9시쯤 등원을 해서 1-2시까지 누리과정 수업이랑 놀이, 점심을 먹으면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유치원도 국가가 기본 수업료를 지원하죠.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사립유치원으로 옮기면 비용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다닐 수 있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배웁니다. 유치원은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난 이후에 수영, 발레, 골프, 승마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냐,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거기다 교재비, 영어, 미술 등 특성화비, 급식비, 차액, 차량 운행비 등이 더해지면서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의 부모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유치원에 내는 방과 후 특성화 활동비나 수업료 차액 역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이니까 잊지 말고 챙기세요. 그럼 유치원 가면 무조건 돈이 많이 드나요? 아닙니다. 공립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직도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겠죠?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하는 기본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동일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 각 기관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이 선택 기준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딱 5가지입니다. 무상보육은 기본 보육료만 무료다. 특별활동, 현장학습은 선택사항이며 참여한 경우에만 납부한다. 특별활동비, 도서 구입비 등 교육비 항목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어린이집 입소 상담할 때 매달 내야 되는 돈은 얼마인가요? 하고 이 질문 반드시 하세요. 유치원은 부모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입학 설명회 할 때 필요 경비 항목 반드시 확인하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더 깊은 육아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로 편하게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도 육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